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선생님으로서 요즘 확산세가 매우 거세지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짧은 어떤 소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가 전 국민의 22만 명 그 이상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아니면 잘 모르시는 일반적인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거 국가에서 방역을 포기한 것인가? 도대체 그 방역 1위라던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방역을 포기하고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을까? 그리고 확진자 수는 늘어만 가는데 왜 오히려 더 규제는 더 느슨하게 하고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게 하고 자꾸만 왜 이러는 걸까? 정권 말기라서 그런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요 델타 변이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의 시대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때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치명률도 높고요,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요 치명률도 낮고요, 경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다 걸리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일단 방역 시스템 자체가 델타 변이 때는 무조건 틀어 막아야 되는 반면에 오미크론 시대에는요 일단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기존 오미크론이 확산됐던 선진국들에서요 지금 확산 추세가 주춤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1차, 2차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 델타 변이가 아닌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앓고 지나가게 되면 미국 논문에 의하면 슈퍼 항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슈퍼 항체는 한번 형성이 되면요 오미크론에 다시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델타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델타 변이는요 델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오미크론에 다시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변이로서 이때를 이용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요 감염이 되면 그 슈퍼 항체를 가진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 정점을 찍고 나서 감소 추세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한번 앓았던 국민이 3분의 1 이상이 되고 하면 이 코로나를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치료제가 없는 마당에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면 방역정책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도 좀 느슨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정부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래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감소 추세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위험군과 60대 이상은 절대 오미크론도 걸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위험하고요, 걸리시면 안 되고요, 과로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 분들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 백신을 맞는다고, 백신 1차, 2차를 맞았다고 해서 오미크론이 그리고 안 걸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어질 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아주 많이 걸리고 있고, 하지만 너무 예전 델타 때처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택 치료를 통해 가지고요, 자, 일주일 정도 치료 기간을 거치면요 그 전파력이 매우 감소한다고 합니다. 10% 이하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에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감염 어떤 전파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감염될 수 있는 어떤 퍼센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예, 그렇고 오미크론에 걸리게 된 증상은요 기침, 콧물, 발열, 몸살, 두통, 구역,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할 때 필요한 의약품 이런 것들도 일단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 치료할 때 필수 의약품은요, 첫째, 해열 진통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세트아미노펜, 일명 타이레놀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플러스 덱시부프로펜 이것들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감기약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 기침 콧물약 이것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위장약으로는 트리메부틴 이것은 위장 운동 조절제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로페라마이드 지사제입니다. 이것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살약으로 갈근탕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여섯 번째 인후통약으로요. 은교산이라고 있습니다. 인후염약인데 인후염약 이것도 인후통약 준비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로 신속 진단 키트 시중에 약국가니까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쿨링 시트 열 낮추는데 필요합니다. 이것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요. 부모가 단 공무원이 아닐 것, 그리고 유급휴가를 쓰지 않았을 것, 뭐 이런 조건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일 격리 시에 격리 대상자, 이제 가족들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 걸린 사람만 격리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격리 대상자가 1인이면요 24만원 정도 받고요. 2인이면 41만원, 그리고 3인이면 53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지, 지금 신청 하도 많이 걸려서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금이 고갈돼서 거의 좀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는데,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검색을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만약에 걸리더라도 어떤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학원에서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선생님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고, 집에서도 좀 책도 좀 이 기회에 읽어보시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한번 길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등원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보강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보강을 하고 진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너무 뭐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전에 뭐 오미크론 이전의 단계에서는 뭐 걸리면 되게 미안해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은요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요 괜찮아지니까 뭐 너무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혹시나 걸리더라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식당에서 밥도 안 먹고요. 전부 다 뭐 도시락을 뭐 포장을 해온다거나 해서 먹고, 저는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을 하셔서 이 오미크론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어떤 의사분께서는 3월 중순에 이것이 정점을 찍고, 그리고 3월 하순부터는 좀 완화가 되면서 4월에는 아예 풍토병으로 아예 정착을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